자, 이제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 자, 크게 대규모 추경과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요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의 주도로 이루어졌었죠. 이 대통령의 마음에 이게 아주 쏙 들었었던 모양입니다. 수행 오신 분들 중에 아까 그 성실 상환자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보신 것처럼 아주 적절한 대출 규제로 큰 효과를 봤다면서 금융위원장을 아주 많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실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효과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지역도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놓고 본다면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는 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주택 매수 심리 같은 거는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 꺼졌고요. 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네. 신청 건수나 금액 같은 것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집값 안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냐, 거기에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달에 8억 원으로 오른 데가 있어요? 네, 저기 이제 압구정동인데요. 네. 압구정동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 안에서도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압구정동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줄줄이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는 특성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대출 규제 이후에도 저런 신고가 거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거기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현금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 거래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못 받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전체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한도가 아예 정해져 있죠. 네. 근데 저기에 압구정 아파트 수십억 원씩 합니다. 6억 원 대출 받아서는 택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신고가 거래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 매수 주체들은 말 그대로 현금이 아주 많으신 네.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저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출 규제에서는 조금 비껴가 있는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 대출은 늘고 있다고,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면 네. 함께 함께 패키지로 움직이는 게 전세값도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타났던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실거주 효과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안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세로 계시다가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다른 집에 거주하시다가 다른 집으로 또 이동을 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살던 집도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매물 공급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9월 이사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을 이사철 특히 이제 이런 전세
거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 매물 부족이 더 도드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거는 2020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4년주의가 한번 도래가 됐었죠. 그렇죠.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 작년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갱신권 다 쓰고 신규 계약하는 전세 매물에 대해서는 아하.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현상들이 그랬죠. 나타났거든요. 2년 동안 못 올려왔던 거, 네. 4년 동안 못 올려왔던 거 집주인들이 그때 팍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계약갱신 청구는 일종의 부작용으로서 저희 처음에 아하.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올해 내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빨리빨리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지금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부작용들이 또 잡힐 텐데 말입니다.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